내일이면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년 전 비대위원회를 출범할 당시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년 전 절박함으로 시작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기대감에 찬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말이죠. 9일자 기준 당원 투표율은 42.4%. 국민의힘 정치사상 유례없는 전대흥행 기록은 결국 새로운 지도부의 출발에 쏠린 관심이기도 하겠죠. 물론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막판까지 오고 간 후보들 간의 신경전과 막말 논쟁, 이로 인한 흉터가 어떻게 잘 봉합될지가 새로운 지도부의 숙제일 텐데요. 과연 이 숙제를 풀 주인공, 이번 전당대회의 돌풍 이준석이냐, 안전과 경륜의 중진, 주호영, 나경원이냐,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예, 내일 뚜껑 여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주제 선정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주제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고, 두 번째는 야권의 지금 전당대회고, 너무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건 아니고, 왜냐면 공수처가 주체였어요. 공수처한테 수사받는 야권의 일단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메인이셨습니다. 뭐 여기서 윤석열 돋보이셨습니다. 전 총장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역시 저처럼 귀가 얇으시군요. 제가 좀 얇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이슈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제 자체는 늘 비판적인 주제가 조금 많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약간 관심들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전당대회에서 황보승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 관심은 일단 이준석 후보인데요. 당내에서 의원들은 영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모든 분은 아니고 이 가까운 분들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민심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람이 매우 거세긴 거센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세요. 그래서 크게 이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셨어요? 이준석 돌풍을? 저는 지난주 정도부터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뭐 저희 당내에서 우리 초선들끼리 당의 뭔가 개혁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좀 초선들도 당대표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한 두세 달 전부터. 근데 선뜻 누가 이제 용기를 못 내던 차에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은 젊은 후보군의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원외이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하다가 특정 이제 원내 초선 중에 누가 이렇게 인기가 이제 올라가면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사석에서 많이 했는데 이준석 돌풍이 확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외 주자여서 이제 국민들이 기성 정치에 대해서 뭔가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원외의 젊은 정치인한테 지지를 이제 주시는 방법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한 2월쯤에 우리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친한 의원 몇 명이서 이렇게 뭐 티타임을 좀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은 너무 기득권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기득권 이미지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극약 처방을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이제 남성 중심의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사실은 우리는 여성 의원 비율이 많이 작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여성, 그리고 선수 많은 분들, 이게 뭐 당대표 선거는 그래도 몇 선 이상 돼야 나간다, 이런 것들이 불문율처럼 있기 때문에 아예 초선으로,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이 기존의 룰들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의, 그래서 뭐 농담처럼 초선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나이도 어린 그런 분들이, 뭐 중진들 중에서도 지금 70년대생이 있습니다. 우리 유이동 의원님처럼. 근데 아예 뭐 초선이면서 나이도 젊은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 나가면 진짜 우리 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초선의 여성의 나이도 젊은 분이
분들로 사실 기획도가 저희 오늘 패널 조합이 70년대생 그렇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제가 두 뭐 분이 서로 우리 본인들 얘기하시는 당내에서도 우리 네. 여성 의원님들한테 네. 이제 저는 아니고요. 이렇게 네. 나가시라, 도전하시라. 특히 한 언니한테는 진짜 제가 언니라고 저희 동료 의원님한테는 진짜 마음을 좀 먹으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언니는 누군가요? 그 언니 이름 김- 두자예요. 이름 두자. 아, 누군지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네. 춤추신 네. 영상을 올리신 이영호 찐 누나라고 네. 찐 누나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의 그냥 상상이었어요. 그렇게 당이 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그게 아마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기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예. 진짜 뭐 누가 이 권력을 잡아서 뭐 당을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 우리 당이 변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허무맹랑한 상상들을 한 거거든요. 그게 상상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자, 이제 민주당에서 네. 보면 좀 아까는 좀 말씀이 길어졌어요. 없어서 좀 길어졌어요. 뭐 할 말이 없네요. 민주당에서 이준석 현상을 바라보는 초선 의원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능력을 그것만 봐서라거나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에 대한 좀 염증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롯된 저는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당이 정말 변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기대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야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이유 그리고 너희가 변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당원과 국민들이 던지는 이유는 그만큼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단순히 정말 뭐 한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관심, 기대 이거 가지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정치 영역에 있었고 또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말했던 것들이, 거 네, 그런 잘 내공들이 예. 폭발한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사실은 네. 제가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제 국회 정론관에 저도 이제 기자회견 하러 갔다가 나경원 후보님을 이제 마주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그 이준석 바람, 이 돌풍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이 당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당원과 국민의 깊은 우려도 휩쓸어버리고 마는 거센 바람에 당의 뿌리마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바람에 국민의힘 뿌리가 뽑힐 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국민들이 지금 원외의 젊은 정치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심과 바람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그런 예컨대 우리 20대 국회 때 막 동물국회 뭐 굉장히 막 난타전을 벌이면서 막 폭력도 오고 가고 했던 이제 그런 기성 정치의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이제 이런 바람이 발생한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 당사자시기도 하셨던 이제 기성 정치인분들이 이런 바람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뽑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좀 기성 정치의 아직 현주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속보가 나와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속보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요? 제가 받았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보 담당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공보 담당자를 뭐 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전원, 그러니까 뭐 누구 의원을 통해서 전달해준 말 이런 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공보 담당을 정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뭐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죠. 네,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만들면 안 돼. 한 달이 건너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좀 이런 행보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속보에서 제가 전해드렸고요. 이수영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네, 85년생 네, 이준석과 동갑 갑장 갑장이죠. 네, 소띠. 네. 소띠 소띠군요. 자축 소띠네요. 저 임묘, 용띠입니다. 진사오미. 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소띠 민주당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소영 돌풍.
이소영 돌풍이요. 이 썰전 라이브를 통해서 앞으로 네. 한번 노려보시죠. 저희가 이제 불꽃 효과만 있지 아직 바람 효과는 만들지 못했는데 불꽃을 제가 한 100번 정도 만든 네, 다음에 네. 그걸 돌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썰전 라이브를 통해서. 네. 그런 문화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쌓아오고 부딪히고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돌풍이 만들어질 그런 배경이 쌓여왔던 거고,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오래 쌓아왔던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최근에 당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그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돌풍을 만드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제 저희 당이 보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때까지 2030, 40까지 인기가 없었고, 이번 이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20대 남성의 72.5%가 우리를 지지해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무려 63%가 저를 지지해줬고, 그럼 20대 여성은 우리를 지지 안 했느냐?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다 40% 이상의 20대 남녀가 저희를 또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는 40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그들과 소통을 못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번 이준석 그 후보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가 저는 불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저희가 또 보면 이번 21대 들어서 각 당에서 이제 청년당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예. 제가 청년당 대표지 않습니까? 비록 76년생이긴 하지만. 청년 맞습니까? 막차입니다. 청년 국민의힘 만 45세 마지막.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저희가 작년 12월 6일 날 그 청년 국민의힘을 발족을 시켰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 당원 당규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꿈틀꿈틀하는 노력들이 그렇죠. 사실 네. 저희 민주당 초선들한테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분들이 4.7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사실 대승을 하신 것인데, 그 다음날 바로 정론관에 서서 우리가 이제 자만하지 않겠다, 안주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기자회견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굉장히 느끼는 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긴장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안주하면 우리는 더더욱 패한 상황에서 안주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쇄신과 변화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또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 5명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재보궐 선거 이후에 성명을 냈는데, 그 뒤에 이제 좀 다른 얘기들도 있어서 재선들이 또 다시 초선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걸 하기도 하고요. 곤란을 많이 좀 겪기도 하셨죠. 이소영 의원님은 그 5명 중에 한 분으로 네. 성명서를 낭독을 하셨었죠. 정당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 의견을 2030 초선들이 처음 밝히면서 이제 2030이 아닌 다른 초선들도 거기에 이제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재선들도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 내고, 중진 의원들도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근데 뭐 그런 과정만이 쇄신과 뭐 변화의 뭐 완성은 아닐 텐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런 새로운 바람 같은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또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요구 하나 여쭤볼게요. 만일 정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두 분 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 이준석 후보가 정말 된다면 당대표실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앉아 있고, 당대표실이 있잖아요. 본청에 앉아 있고 이제 옆에 최고위원회 할 때 중진들이 쭉 앉는데, 그런 인식을 깨야죠.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예전에 국회 출입할 네. 때 많이 봤는데 당대표가 한번 쭉 얘기하고 네. 다른 후보들,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위원장 얘기하고 원내대표 얘기하고 하잖아요. 쿨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저는 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도 그러면 이제 아니 뭐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이 중진 뭐 임원들보다 예. 연세가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연령 차이가 그렇죠.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구의원을 올해 예. 구의원을 3선을 하고 시의원을 재선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구의원 됐을 때 만으로 27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지역의 구의원들 평균 나이가 13명이었는데 예. 한 65세쯤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동네 형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의 동네 형님도 계시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분들께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는 다 했지만 예. 그분들이
저의 상사도 아니고 저희는 똑같이 같은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그렇죠. 주민의 대표로 들어온 동등한 지금 입장.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그 당 분위기가 황보승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사무총장 만약에 같은 중진이 네. 30대 중반의 당 대표를 받아줄 것 같고 어. 저는 뭐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 믿는. 안 받아들이면 근데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대표 뭐 주커버그를 연상을 하거나 네, 뭐 그런 스타트업의 그 뭐 마윈이나 뭐 이런 예. 사람들 상상하면 돼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사실 유권자와 그 선출해 준 분들의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들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두 분으로부터 뭐 공수처의 수사 얘기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사실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주제를 걸었지만 젊은 의원들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